외곽순환 고속도로에 2,6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전 구간을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도로로 건설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울주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반면 재정 여건이 나쁜 중구 등은 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을 놓고 지자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울산의 관광 정책과 사업을 전담할 울산 관광전담기관을 출범합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동남권 지역토론회가 울산에서 열린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 등이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사업비를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라며 울산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액 국비 투입 가능성 등을 박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전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에서 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25.3km, 이 가운데 14.5km는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도로로 건설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2,6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을 찾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은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라며 울산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부는 그런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비를 넣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건 뭐 전액 국비가 원칙입니다. 자유한국당 울산 지방의원들은 반쪽짜리 예타라며 시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시민들에게 말한 것이라면 거짓말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쓸 수는 없다며 전액 국비로 건설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방법은 혼잡도로 구간을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혼잡도로 구간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행정적으로 뒤집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상 남은 카드는 울산의 정치력뿐. 예타 면제의 기쁨도 잠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경 동남권 지역토론회가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울산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연구원은 시도별 발전 계획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중앙부처, 전국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계획에 해당합니다.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규모를 두고 울산 5개 구 군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이를 확대하는 반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특기 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희망학생 48명을 모집한 뒤 6개 반으로 나눠 아쟁과 대금 등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배웠고요. 연주가 잘 될 때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국악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때때로 외부 공연을 나가기도 하는데 1년치 교육비와 악기 구입비 등 2,500만 원을 울주군이 대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울주군은 지역 내 107개 유치원과 초중고에 올해 교육 경비로 모두 2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건설과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또 39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 지원 체계도 갖췄습니다.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입니다. 반면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는 사정이 딴판입니다. 중구청의 경우 교육 경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는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구청으로부터 공기 정화기, 렌탈 비용 등을 지원받던 일부 학교들은 올해 관련 예산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 경비 지원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김해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할 경우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은 최 후보자가 말바꾸기를 한다며 백지화될 경우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김해 신공항 건설 정책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한다면 예단할 수 없지만 총리실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보면 일단 각 부처의 결정 자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리 중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이걸 수용해야 되겠죠. 정부조직법은 이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곧 발표되는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2016년 6월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낸 만큼 앞으로 국토부의 인식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정책인데다 수십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총선용으로 활용해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가 될 경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장관 임명 후에 이런 배치된 결과가 나온다면은 당시에 입지 선정을 주도한 주무차관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부울경 검증단은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하고 총리실 검증 절차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울산의 관광정책과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출범합니다. 울산시는 관광전담기관 설립 방안과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울산의 관광 현황과 여건 분석, 전담기관 설립 형태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행정안전보심의위원회에서 관광전담기관 설립이 결정되면 내년에 울산관광전담기관을 출범할 방침입니다. 울산을 동북아의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는 동북아 5일 가스허브 전문가 토론회가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울산시의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상황 발표, 한국석유공사의 동북아 5일 가스허브 추진 상황 발표에 이어 주제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동북아 5일 허브 사업을 천연가스, 수소, 풍력 산업 등이 융합된 에너지 허브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진학과 취업 등 민원부서를 통합한 교육정보 드림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정보 드림센터에는 그동안 본청과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흩어져 있던 진학정보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육정보 드림센터 운영으로 진학과 취업 등 교육 관련 민원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울산 태화강을 일본의 하천으로 마라도 곳곳의 지명을 동중국해로 왜곡한 구글 지도의 지명 오류에 대해 범국민 항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반크는 누구나 쉽게 구글에 항의할 수 있도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항의 서한 예문을 올려놨으며 구글 지도 하단에 있는 피드백 의견 남기기에서 항의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글 지도에는 울산의 태화강이 일본 지명인 야마토 리버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전철 노선을 가칭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추진위원회가 주민 서명 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북구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추진위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 울산 광역전철 연장 운행에 현재까지 5,9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남구 달동의 한 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2층 음식점과 3층 주택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3층에 살던 주민 3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건설업체에 외압을 가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각각 고소와 고발을 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